빅픽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도 한 차례 좀 들썩였던 로봇 관련 산업 어디쯤 와 있는지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 봄직한지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LG, 현대, SK 국내 이 4대 대기업들도 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대기업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까지 전부 다 이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의 트렌드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당연히 대기업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런 산업들의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전기주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를 로봇을 하나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였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신사업으로 꼽았던 부분들이고요. 사업을 본격화 해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로봇 사업화 TF였어요. 이걸 로봇 사업 팀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절차들도 마무리를 했죠. 삼성 쪽 보게 되면은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해서 가전제품 간에 연결되는 기반,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던가 서비스 로봇 영역 쪽에서 출시를 먼저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 쪽의 로봇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약간 소외될 수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빅트렌드로 봤을 때에는 산업용 로봇이 전체 로봇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볼 수는 없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 쪽에도 다수의 이제 로봇 관련주들 지분 확보를 사실 삼성 쪽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워낙에 굴지의 기업이다 보니까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죠. LG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타라던가 SG 로보틱스 이런 쪽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분율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을 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M&A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랩스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연결시켜서 다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요. 물류 창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로봇을 통해서 무인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실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라던가 구글 같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전부 다 로봇 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지금 저성장 국면 경기 둔화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제조업이라던가 서비스업 전반으로 해서 무인화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높아지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 쪽에서 이런 로봇들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로봇 하면 딱 형체가 있는 어떤 로봇이 딱 떠올랐다면은 이제는 워낙에 이 로봇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해당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 얽혀 있습니다. 첨단 산업기술의 집적체 같은 느낌이잖아요, 로봇이. 그래서 어떤 분야까지 좀 로봇으로 확대해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면 몇 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로봇을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영화에서 보던 거, 막 이족보행 로봇, 날아다니는 로봇,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개화되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SPG라는 종목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산업용 감속기라던가 모터, 이런 쪽들이 이제 로봇을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필수 부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이런 쪽에서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 이런 쪽까지 하면서 정밀도를 높여주고 과부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이 될수록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제품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과부하를 낮춰주고요. 일본이 지금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 장비를 수주를 하면서 이런 미국 최대의 공작기계 회사 하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쪽 제품에 적용될 감속기 제품들을 공급한다. 이런 이력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도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기업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지만 지금 당장 이족 보행 로봇 이런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봇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부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로봇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4차 산업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 실시했을 때에도 그거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형 산업을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 쪽들에서 로봇이 결국에는 단독으로 동떨어져서 나아갈 산업들이 아니고요. 미래에 인공지능이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G 이상급 통신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 분야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산업의 크기, 빅트렌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또 기업을 2개 정도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로보티즈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율주행 로봇 모듈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또 유진 로봇 쪽도 청소라던가 물류 이런 쪽에서 로봇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를 두고 있는데 이 기업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곳에 모두 무인차를 공급한 레퍼런스를 역시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이런 무인차라던가 자율주행 쪽으로도 충분히 기업들과 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PG, 로보티스, 러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끄덕끄덕 되는데 사실 회사 명만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봐도 정말 이 회사가 알짜배기인가 아닌가 로봇 쪽 투자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려면은 또 어떤 팁들이 있는지 종목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뭐 투자 방법이 있다면은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맞아요. 최근에 LG전자라던가 삼성 쪽에서 불을 당기면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성격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들여다봐도 제대로 숫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그다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장형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개발비라던가 R&D 비용을 감안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종목을 찾기가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는 ETF 투자가 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 쪽에 이제 보츠라고 있습니다. BOTZ인데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삼성 쪽은 이제 국내 어떤 홈서비스, 가정용 로봇과 연결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로봇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글로벌 산업의 크기를 보고 투자하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로 유명해졌었던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 그쪽에 ARKQ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단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 그래서 이런 쪽들이 개인분들이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기 어려울 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관련 ETF가 있었군요. 이번엔 나는 그래도 종목을 하나 갖고 싶다 하고 계신 분을 위해서 로봇주 가운데서 토픽을 혹은 유망주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산업용 쪽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삼성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업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 어디냐? 바로 이제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입니다. 에브리봇은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제가 잠깐 보니까 로봇 청소기 업계의 테슬라라고 되어 있어요. 테슬라 하면은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뛰어나고 자율주행까지도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 에브리봇에 로봇 청소기가 바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까? 밑쪽에다가 이제 걸레를 2개를 깔아서 그걸 누르는 압력으로 스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현저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삼성전자와 협업하면서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로봇 청소기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ODM까지도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자사의 청소기 판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사실상 바퀴 없는 물거래 로봇 청소기를 제작을 해서 시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20년 8월 달에 아마존의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매출 100만 달러를 달성을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국내에 로봇 청소기 보급률이 아직까지 채 5%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청소할 때 유선 청소기를 선으로 어댑터 꼽아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했어요. 하지만 그 트렌드가 무선 청소기로 빠르게 옮겨왔죠. 그 무선 청소기를 빠르게 또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로봇 청소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 수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1.7%, 거의 한 3집당 한 집은 1인 가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고령화가 될 거기 때문에 수요는 더 크게 급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ODM 그리고 자사몰까지도 하면서 수익성을 높여간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지금은 홈서비스 로봇의 기치입니다. 삼성에서 많이 판매된 가전제품들을 전부 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면서 로봇을 출시했을 때 가전제품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출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정도 로봇에 그칠 거냐? 삼성의 꿈은 그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용이라던가 이런 곳까지 굉장히 저변을 넓혀가면서 로봇 업계에서도 초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을 분명히 지금도 수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는 에브리봇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가격 전략도 있으시면 살짝 팁을 주실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힘든 시장이잖아요. 너무 급하게 매수하신다기보다는 36,000원 부근으로 분할 매수 관점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제가 5만 원을 잡을 거예요. 5만 원. 하지만 향후에 실적 나오는 것들이라던가 삼성전자와의 협업 그리고 어떤 유럽이라던가 일본 쪽의 제품 출시 이런 이슈들 보면서 목표가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코넥스에서 넘어온 이전 상장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에브리봇 요즘 들어서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4만 원 부근인데요. 5만 원 정도까지 내다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 장 총정리 해볼까요?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은 워낙에 조금 힘든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스몰 스텝, 걸음마로 시작했지만 빅 스텝, 성인의 걸음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거의 진격의 거인급이죠.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5월달 FOMC 회의 지켜볼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약간은 관망하는 스탠스로 한 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